분들이 참석은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요 1 시간 동안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1 시간 정도 집중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 내용들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예전에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은 다 반복이거든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내 머릿속에 실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반복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쓴 책하고 관련된 요 엉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조금 업그레이드된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1 시간이 좀 사실은 짧아요. 그 1 시간 동안 오늘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1 시간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보통 일요일 날 강의를 이제 할 때는 이제 카메라를 하도 안녕하세요. 이현숙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예. 예. 제가 카메라를 켜 달라는 얘기를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뭐 늦은 밤이 아니고 네 예. 허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뭐 늦은 밤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침대에 누워 있으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약간의 뭐 1 시간 정도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쪼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강의는 한 40분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 보고 압축하고 나머지는 한 20분 정도는 Q&A를 쪼끔 받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쪼끔 예전에 들은 내용들은 최대한 압축하고 쪼끔 뛰어넘고 고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금이니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몰 윈 제가 이번 책 출간한 제목인데 뭐 한국말로 풀자면은 작은 성공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공이 왜 우리 뇌에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뇌신경 연결 관점으로 작은 성공을 위한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 한번 잘 집중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 실제로 굉장히 큰 이펙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짧은 1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반복하랍니다. 어떻게? 자그맣게. 그 크기를 자그맣게 만들어서 반복량을 채워라. 아니 난 그건 그러다 상관없어. 보면은 근데 모든 아빠가 것이 알바를 수락을 해야지 이 뭘. 요 타겟 요것으로 웬만한 것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이번에 나온 책이죠. 스몰 윈. 머리를 좀 어지럽게 해 놨는데 사실은 저는 머리는 단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엉클어야 뭐 좋다 그래서 사진 찍느라 머리를 좀 엉클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시 반까지 병원에서 이제 신경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전역하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런 강의와 여러 가지 조그만 이제 사업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세컨 잡을 하나 만들어서
뇌신경을 연결하는 이제 세컨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낮에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로 있다가 밤에는 뇌신경 연결을 활용한 자기 계발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박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런 책도 썼고요. 경기도 쪽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잡들을 조금 같이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밑에 뭐가 자꾸 뜨네. 잠깐.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요런 책하고 요런 책이 있고요. 오늘 이제 스몰 윈이라는 책은 사실은 예전에 썼던 작심의 뉴 버전입니다. 그리고 1시간 한 권 크랩 독서법, 뇌신경 연결을 활용한 독서 전략을 이야기하는 책을 쓴 적이 있고요. 이 책은 이제 연습법에 대한 전반적인 뇌신경 연결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이 책들 내용들을 약간 좀 하이브리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강의를 할 때 공식을 말씀드려요. 근데 이 공식이 사실 좀 말이 많아가지고 외우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서 조금 오늘 더 간략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로 뭔가를 조그맣게 잡아서 연습량을 채워라. 그리고 반복을 결국 해야 되는데 자주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즐겁게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뇌신경 연결은 단기 기억을 지나서 장기 기억을 지나서 자동 기억 수준으로 넘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반복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팅하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습관 수준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중에서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율감, 몰입감, 목적감이라고 하는 조그만 구조로 나누어서 동기 세팅을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 이게 시스템으로 이제 3 곱하기 5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같이 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반복량을 채워야 한다. 내가 그 양을 채우지 않고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 반복하지 않고 뭔가 만들어지는 세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자그마한 크기로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한 구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그 조그만 크기로 만들고 그 조그만 내가 원하는 그 타겟을 내 머릿속에 심느냐. 연습은 결국 나의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그물망을 짓는 것이다. 뇌신경 연결 그물망을 짓는 그런 행위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뇌신경 그물망은 결국에 지식을 쌓거나 또는 기술을 쌓는 그런 작업이다. 연습은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는 작업이다. 지식은 장기 기억 수준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기술은 자동 기억,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상태다. 자, 오늘 이 책에 있는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에서 우리 편집자님이 저의 강의를 많이 이제 들으시면서 아주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제가 밀고 있는 단어가 사실 크랩 단백질이거든요. 크랩 단백질이 제가 가장 삶에서 중요한 단백질 또는 중요한 어떤 구조물 또는 중요한 어떤 단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크랩 아카데미라는 그런 조그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일단 한번 볼게요. CR2B입니다. AB가 아니고 CR2B인데 원칙 1과 2, 3, 4 작게 쪼개라, 커트해라,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반복해라. 어떻게? 자주 해야 되고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자주라는 것은 집중 반복을 해라. 꾸준히라고 하는 것은 간헐적으로 반복해라. 집중 반복이면서도 간헐 반복.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집중하고 끝나는 것은 사실 내 머릿속에 많이 남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반복하고 내일 모레도 반복하고 한 며칠이고 몇 달이고 꾸준히 반복해야 내 머릿속에
강력히 오래가는 그런 뇌신경 연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감정을 담아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즐겁게.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이제 감정 중에 하나가 즐겁게라는 어떤 감정이거든요. 즐겁게 감정을 가지고 반복량을 쌓아라.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냈을 때 가장 강력한 구조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열정입니다. 열정. 자주 꾸준히 반복하라. 감정을 담아서 반복하라. 열정적 반복을 하라. 그리고 이제 believe 믿어라.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믿어야 이 지난한 반복의 세계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한 반복의 세계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믿고 그 과정, 뇌신경 연결의 세계를 믿으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뇌신경 연결망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 요걸 이제 오늘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 외우도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자그맣게 반복을 하는데 그 자그마한 반복을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작은 목표로 만들어서 그 양을 채우자. 반복해라. 근데 그 작은 목표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잡는 게 아니고 작은 목표를 잡을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뇌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연습을 규정을 지었잖아요. 그 연결망 중에서 약한 연결망이 있다는 거죠. 그 연결망을 약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축구로 얘기하면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저 기술, 저 기술, 저 기술, 뭐 헤딩, 드리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그만 하나의 내가 구조물을 뇌신경 연결 약점 부분을 잡는 겁니다. 그 약점 부분을 잡고 그 약점이 제대로 내가 훈련이 되고 있는지 빠르고 강력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지 않는 구조는 내가 연습을 해도 빨리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 양을 채우는 거다. 근데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 반복하기. 결국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동기부여조차도 사실은 내가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동기라는 게 올라갔다 계속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그 먼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해야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한없이 가질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동기부여하고 조그만 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동기부여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매번 약점 파악과 피드백의 구조를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내가 뭔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했나요? 예전에 누군가가 무한도전인가? 뭐 거기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매번 그 연습하려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저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이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뭘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냥 하는 거라고. 이런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매일매일 어떤 구조 안에 시스템적으로 매일매일 그걸 할 수 있게끔 뭐 습관 세팅이 됐건 어떤 형식으로든 루틴화 시키고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우실 거는 사실 요 9개, 15개의 단어, 그리고 작게 쪼개고 자주 꾸준히 반복하고 감정을 담고 믿고, 그리고 작은 목표로 반복하라. 약점 파악, 피드백 설정, 동기부여, 시스템. 요렇게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쓰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동기부여 자체도 사실은 이 연습의 대상이에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동기부여 자체도 사실은 연습의 대상이다. 이게 서로 막 이렇게 맞물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뇌신경 연결 구조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약점을 잡고 연습량을 채우는 거예요. 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 뇌신경 연결망을 잡고 요 연결망이 잘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그 반복량을 채우고 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았던 뇌신경 연결 그물망이 두터워지고 빨라지고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연결망을 만들면 그 하나의 뇌신경 연결망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나는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거고 농구를 잘하게 되는 거고 읽기를 잘하게 되는 거고 영어 알발음을 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뭘 만든다? 뇌신경 연결 그물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 연결이 무슨 의미냐? 여기 이제 뇌신경과 뇌신경이 서로 만나면서 뭔가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한 번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화번호를 한번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번호 한번 외우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한 뇌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한 4개 정도인데 이건 몇 개예요? 이건 몇 개죠? 한 10대 개 되죠? 전화번호를 한 번 외우면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게 효율이 조금 높아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느냐?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1분도 안 갑니다. 우리가 전화번호 한번 들으면은 몇 분이나 가죠? 적지 않으면 휘발되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외우면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물론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가 생긴다? 뭔가가 올라가서 핵에 뭐가 생겨서 다리가 뻗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뇌신경 연결망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면서 더 효율이 높아지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뇌신경 학자들은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뇌신경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현상을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것을 뇌신경 연결의 세계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볼게요. 자, 제가 밀고 있는 단어라고 했죠? 여기 크랩. 요 크랩이라는 단어,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확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뇌신경 연결이 이렇게 있다면은 뇌신경과 뇌신경이 만나는 지점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가는데 한 번 자극하고 우리가 뭔가 전화번호를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세 번 외우고 네 번 외우고 다섯 번 외우고 이 몇 번 외우는 요 자극을 주면은 우리가 요게 비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요 비커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5번 정도 외우면 뭔가가 스물스물 퍼집니다. 뭐가 퍼지긴? 잉크가 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잉크가 스물스물 퍼지다가 핵이 있어요. 뇌신경은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 뭐가 있느냐? DNA가 들어가 있어요. 엄마에게서 한 짝, 아빠에게서 한 짝 받은 DNA가 있는데 이 DNA를 자극하는 어떤 단백질이 생깁니다. 그 단백질 이름이 뭐냐? 크랩 단백질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구조물이 생겨요. 이게 DNA가 어떤 애들이냐면 DNA는 공장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포에 어떤 물질들을 막 만드는 공장 라인이 있어서 그 공장 라인마다 어떤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가 크랩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달라붙으면 어떤 공장 라인이 가동이 되는데 그 공장 라인이 뭐냐? 이렇게 뇌신경이 연결되는 뇌신경이 뭔가 다리가 뻗어지는 이 공장 라인에 물건을 가동시키는 물건이 쏟아지게끔 하는 공장 스위치를 만드는 스위치를 온시키는 그런 역할을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잉크가 퍼지고 퍼져서
이 핵 안으로 잉크가 퍼져 들어가면은 크랩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크랩 단백질이 어떤 DNA에 달라붙어서 그 DNA 공장 라인을 가동시키는데, 그 공장 라인은 뭘 하는 거다? 뇌신경이 연결되는 이 공장 라인을 가동시킨다. 자, 그럼 뭘 해야 된다?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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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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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면 크랩이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외워지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크랩2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감정을 담아라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크랩2는 이 크랩1이 요 DNA에 달라 못 붙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에요,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잘 이 DNA에 달라붙어서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애. 근데 우리 감정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감정적인 상태가 되면은 요 크랩2가 요게 잡혀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잡아 놨던 애들이 잡혀지니까 크랩1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기억, 우리가 영화를 봐도 뭐 슬프거나 아니면 웃기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 톤이 올라갔을 때 우리 기억력이 확실히 그 부분을 잘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인 반복 또는 재밌는 반복 또는 이제 슬프거나 아주 괴로운 반복, 그건 머리에 오래 남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감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게끔 우리 뇌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우리 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감정적인 상태가 될 때 가장 오래 남는 그런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 여러 연습을 할 때도 그냥 억지로 하는 연습이 아니고 이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연습이다. 또는 정말 재밌다. 내지는 그렇게 감정 톤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거나 경험을 해야 훨씬 더 오래 남는 그런 뇌신경 연결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작은 목표, 반복하기, 약점 파악을 하고 피드백을 설정해서 그 양을 채워라. 내가 원하는 뇌신경 연결망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반복할 때는 동기부여, 감정적인 것과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양을 쌓자라고 하는 이제 작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 작전은 이런 거고요. 자, 예전에 제가 기초 강의라고 뇌신경 연결, 재능 뇌신경 연결을 해라라고 하는 강의가 같이 좀 들어가야지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재능이란 무엇이냐? 타고나나 길러지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타고나는가 길러지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열심히 뇌신경과 뇌신경의 연결 조합이 결국엔 뇌신경 연결 조합이 재능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억 A와 기억 B와 기억 C 같은 세포들을 요렇게 모이면 기억 A가 되고, 요렇게 연결되면 기억 B가 되고, 요렇게 연결되면 기억 C가 됩니다. 이게 같은 세포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재능 A가 되고 재능 B가 되고 재능 C가 됩니다. 요렇게 연결되면은 야구가 되고, 요렇게 연결되면 배구가 되고, 요렇게 연결되면 축구가 됩니다. 우리가 축구하고 야구 서로 발하고 손이라서 조금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몸을 쓰는 어떤 기술들은 서로 비슷한 걸 또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은 서로 통합니다. 사실 야구. 근데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아무리 잘하는 애들은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를 그렇게 잘할 운동하는 거 봐서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못합니다. 왜? 이 서로 다른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 재능이란 뇌신경 연결 조각들의 모음의 상태다. 뇌신경 연결 조합 상태다. 뇌신경 연결 조합의 상태가 재능이다. 타고나는가 길러지는가? 타고난다. 그런데 길러지도록
타고난다. 요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왜? 뇌신경 연결 조합이 우리가 원하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재능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결국에 뭐다? 뇌신경 연결망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재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재능, 뇌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방법은 뭐다? 아까처럼 반복하고 조그만 연결망을 계속 반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연결망은 내가 가질 수가 있다. 길러지는 것이다. 길러지도록 타고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재능은 어떻게 확장되는가? 자, 요 중에 모든 게 다 재능입니다. 언어도 재능이고 보는 것도 재능입니다. 들리는 것도 재능이고 수업을 듣는 것도 재능이고 체스를 하는 것도 재능이고 기억력 자체도 재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조금 패스를 하면서 첫 번째는 기존 뇌신경 연결을 사용하고 그 기존 뇌신경 연결이 확장되고 단단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각 하나만 예를 잠시 들게요. 우리가 보는 게 제가 재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게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 눈을 가진 사람도 한쪽은 잘 보고요, 한쪽은 못 봐요. 한쪽 잘 보는 쪽은 이제 그냥 정상 눈이라고 하면 잘 못 보는 눈, 그걸 약시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약시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멀리서 있는데 잘 못 보길래 할머니가 얘 안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갔더니 오른쪽 눈이 약시래요.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더라고요. 이제 처방을 내려줘요. 처방이 어떤 거였냐면 하루에 2시간씩 한쪽 눈을 가려 주십시오. 자, 오른쪽이 약시인데 어느 쪽을 가려 줘야 될까요? 하루에 2번, 2시간씩. 오른쪽이 약시면 오른쪽을 가려 줘야 될까요? 왼쪽을 가려 줘야 될까요? 자, 1번이 오른쪽, 2번이 왼쪽. 한번 채팅에 한번 남겨 보시겠어요? 자, 오른쪽을 오른쪽이 약시니까 오른쪽을 가려준다, 아니면 왼쪽을 가려준다. 오른쪽을 가려준다는 의미는 뭐 쉬게 해준다 이런 게 거겠죠. 자, 왼쪽을 가려준다는 왼쪽을 줘서 오른쪽을 쓰게 한다. 쉬게 한다, 쓰게 한다. 이 차이겠죠. 네. 왼쪽을 가려준다. 아유, 여기 수준이 높으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 우리가 약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시신경 자체가 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눈 뒤에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로 가느냐? 뒤통수에 있는 시각 영역, 뇌로 갑니다. 뇌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시신경 자체는 괜찮지만 이 시각 영역이 이게 잘 자라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는 거는 이제 잘 안 보고 왼쪽으로만 주시력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주시력을 가려주면 오른쪽으로 오는 신경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시각 영역이 기존 뇌신경 연결을 계속 쓰면서 확장되고 단단해지게끔 해서 시각 영역,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시신경에 대한 시각 영역이 확장되고 단단해지게 하는 선생님의 처방이 오른쪽 눈을 하루에 2시간씩 갔다 왔어? 가려주세요.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 된 거죠. 그게 선생님이 얘기한 약시에 대한 처방입니다. 뭐냐? 시각 영역도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고난 플러스 우리가 그만큼 반복 자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각 영역도 공짜가 아니다. 열심히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 영역에 대한 뇌신경 연결을 보면 기존에 있는 뇌신경 연결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기존 뇌신경 연결이 확장되고 단단해지면서 시각 뇌신경 연결을 만들어서 보는 재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나머지는 제가 오늘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자, 그러면 단기뭐를 지나서 장기뭐를 지나서 자동뭐가 됩니다. 그게 단기기억, 장기기억, 자동기억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말하기를 하고 있죠. 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말의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조사 완료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어, 주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 말의 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말은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모입니다. 자동으로 모여서 단어와 단어들이 서로 문법에 맞게끔 잘 조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게끔 제가 나도 모르게 말을 알아서 조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게 말을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들이 문법에 맞게끔 자동으로 모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국어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영어는 지금 조금 늘어서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말 조합을 조금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국어보다는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어떨까요? 그거는 잘 안 됩니다. 영어가 단어와 단어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합이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반복량을 쌓잖아요. 만들고 영어 말을 만들고 얼 발음, 엘 발음 고민하면서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영어 말을 하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뚫었던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마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여러 번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뭐다? 단기 기억을 지나서 장기 기억을 지나서 자동으로 말을 하게 되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요거다. 뇌신경 연결이 되면서 그런 거다. 크랩이 만들어지면 뇌신경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크랩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갈 때도 뇌신경이 연결되는 그런 거지만 장기 기억에서 자동 기억으로 가는 어떤 순간에서도 사실은 뇌신경 연결이 되는 거다. 뇌 껍데기냐 뇌 안쪽에 연결된 거. 이 차이만 있는 거다. 결국 뭘 해야 된다? 반복량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반복량을 쌓자. 반복, 강렬한 반복을 하자. 열정적 반복을 하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크랩이 DNA 공장 라인을 가동시키면 이 공장 라인에서 물건을 쏟아내는데 그 물건이 뭐다? 뇌신경이 연결되는 그런 물건들을 쏟아내는 공장 라인을 가동시킨 게 그게 크랩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크랩, 뇌신경 연결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크랩은. 그런데 제가 암기법을 쓴 겁니다. 요 크랩을 알리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못 외워요. 이거 저도 못 외웁니다. CRAB입니다. 원래는 요 크랩은 원래 CRAB인데 한국말로 크랩이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팔자. 요 놈을 갖다 붙이자. 뇌신경 연결 세계에서 암기법도 이 연결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갖다 붙이는 세계.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단어를 외우고요. 골프를 잘 치고 사고력을 발휘하고 습관, 의지, 기억, 창의력을 만들고 인격을 도야하고 낙관성을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을 만들고 몰입하고 공부하고 목표를 만드는데 요놈이 쓰입니다. 두 개씩 넘어가서 아 너무 많다고요? 아닙니다. 독서와 시스템, 영어, 책 쓰기, 기억, 골프, 창의, 교육, NLP, 명상, 믿음, 동기, 그릿, 낙관, 습관, 목표, 멘탈, 의지, 몰입, 마인드셋, 무의식, 마케팅, 사업 등등등등 여기에 다 들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약이죠, 약. 인생의 약이 크랩 단백질입니다. 저는 실제로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고 본성과 양육을 연결하고 DNA와 환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길러지도록 타고나게 만들어진 핵심이 요 크랩 단백질입니다. 작게 쪼개고 자주 꾸준히 반복하고 감정을 담고 믿고. 자, 요것을 요거 뭐 새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더 많으실 테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그만 조각으로 여러분들 다는 말씀하기 어렵지만 한 조각을 조금 말씀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보자라고 머릿속으로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글씨를 써보자. 자, 이번에는 자 왼쪽 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요. 글씨를 써보자. 예, 쓰셨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썼을 때하고 왼손 썼을 때 어느 게 더 편한지, 자, 오른손이 편한지 왼손이 편한지 한번 그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은 오른손일 겁니다. 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윤구님 오른손, 올병자리님 오른손, 네, 김동성님 오른손, 예, 당연히 오른손, 오른손. 이 강의를 예전에 들으신 분은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 당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당연하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원래는 다 오른손이신 것 같아요. 예. 왼손이 혹시 없으신가요? 왼손? 예. 왼손이 혹시 없으시죠? 예. 왼손이 있을 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왼손잡이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왼손잡이입니다. 지금까지 100%입니다. 예. 예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잠깐만요. 아까 전에 양손이라고 먹었어. 양손이라는 게 뭐예요? 양손잡이. 아, 양손잡이일 때 기준은 그거예요. 글씨를 무슨 손으로 쓰느냐. 이제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글씨는 오른손으로 쓴다. 그러면 오른손이 편한 거고요. 글씨를 왼손으로 쓴다. 그러면 왼손으로 상상했을 때 편한 겁니다. 즉, 상상은 머릿속 실제이기 때문에 이 뇌신경 연결을 느끼는 겁니다. 상상 속이지만. 그런데 상상은 실제 머릿속 자극인데 뭐 상상의 훈련 효과를 이제 뇌신경 연결의 관점으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데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한 게 있고요. 상상 연습을 한 게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실제 연습하는 게 좋다? 아니면 상상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실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습 3이란 거하고 상상 연습 5이란 게 요게 같습니다. 상당히 상상 연습에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실제 뇌신경 연결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걸 좀 더 나갔어요. 실제 연습 5이라고 상상 연습 3이라고 한 거에다 실제 연습 2이 합쳐지잖아요. 이게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통 강의 때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주제하고 조금 엮어서 왜 실제 연습 3이라고 상상 연습 5이라고 같은 뇌신경 연결 자극인데 왜 이게 요건 3일이 필요한데 요건 5일이 필요할까요? 즉, 왜 실제 연습이 더 좋은 효과가 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요, 요 이유를 혹시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실제 연습이 왜 상상 연습보다 낫지? 왜 잠깐만요. 신상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나요? 해드렸나요? 그렇죠. 피드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연습을 했을 때는 우리가 피아노 소리에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무슨 피드백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내가 잘 눌렀다, 잘못 눌렀다 이러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구조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상 연습은 어때요? 이걸 눌렀는데 귀에 어느 정도 들리는 것도 있어요, 상상으로도. 근데 완벽하게 피드백을 날카롭게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드백 차이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실제 연습 오일하고 실제 상상 연습 오일이 서로 같은 게 아니고 실제 연습이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상상 연습보다 더 날카롭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연습이 더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에 근데 실제 연습이 아니고 상상 연습도 사실은 연습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많은 것을 또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뇌신경 연결을 알아야 하는가? 이 양반은 왜 5시 반에 끝나고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지 왜 여기서 이렇게 줌도 하고 주말과 저녁 시간은 이러고 보내고 있는지. 왜 뇌신경 연결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저는 때 묻은 노력의 가치를 빛내는 게 뇌신경 연결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면은 때가 묻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결과가 훨씬 저보다 좋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바보야.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재능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력한 걸 숨기거나 노력을 아예 안 하거나 왜냐면 포텐셜은 먹고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끝내주는데 안 할 뿐이야.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핑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에는 때가 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게 노력이고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의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노력의 가치를 빛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엣지 있게, 엣지 있는 열심히를 하게끔 만드는 게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 있습니다. 노력의 방법을 올바르게 이끌게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영어, 골프 뭐 수만 가지 것으로 지금 이제 오가리 잡탕으로 적어 놨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뇌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뇌신경 연결망입니다. 그 연결망이 의 세계는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아니 이것까지였구나. 저것까지였구나.' 수많은 것에 다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확장되고 그런데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지만 사실은 순간적으로 가이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엣지 있게 가야 됩니다. 선택하고 집중된 영역으로 내 힘과 나의 집중을 쏟아 부어야 된다.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뇌신경 반복량을 쌓고 그 반복 아래 내가 원하는 뇌신경 연결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뇌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못 가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흔히 얘기하는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실패의 규정을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실패가 있고요. 내부적인 실패가 있는데 사실은 뇌신경 연결망의 세계에서는 내부적인 실패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남들이 그어놓은 선 그리고 합격의 선, 승리의 선이 있기 때문에 내 외부의 선에서는 실패라는 게 있지만 내 안에서는 실패가 존재하질 않습니다. 왜? 뇌신경 연결망이 계속 축적되고 확장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외부적인 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성공의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 이 망을 공굴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외부에 있는 성공, 외부에 있는 승리의 선을 무시하고 내 세계, 내 공굴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우고 키우고 키우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소위 얘기하는 외부의 선을 넘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했다, 성공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나는 공을 굴리면 됩니다. 그 공굴리기에 집중하는 그 멘탈은 결국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데 한눈만 패셔야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반복량을 세우는 거죠.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선 한 조각, 한 모듈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뇌신경 연결망의 세계하고 이 로켓을 쏘는 작업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쏘죠. 로켓을 쏠 때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추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추진력이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우주선은 다시 떨어집니다. 어떤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뭘 해줘야 된다?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우리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반복, 반복, 반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진, 추진, 추진. 반복, 반복, 반복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어떤 궤도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한 조각이 완성이 된 거죠.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동 기억 수준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그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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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반복, 반복. 다시 자동 기억, 내 뇌신경 연결망을 하나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뭘 해야 된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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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반복, 반복. 그 다음 궤도를 돌게 됩니다. 또 뭔가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멈춰도 되지만 또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뭘 해야 한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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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반복, 반복. 그 다음 궤도에 안착하시면 됩니다. 이 여정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양을 채우는 이 여정이 가장 강력한 구조이고 가장 완성된 구조입니다. 모든 것에 쓰이는 구조이기도 하고 약점 피드백 반복, 자주 꾸준히 즐겁게, 단기 장기 자동, 목표 동기 습관, 자율몰입 목적, 자그맣게 반복하라. 지금 50분이긴 한데 잠시 제가 그냥 빠르게 진행할게요. 작은 목표를 반복하기. 골프 열심히 쳤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아이들하고 저희 동기 친구들하고 뭐 어떻게 나가서 열심히 쳤는데 그새 또 늘었다고. 저는 이 골프도 뭐 하여튼 아마추어 치고는 이제 잘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뇌신경 연결 세계에서 골프도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판 적도 있고요. 예. 하여튼 제대로 한번 팔아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시스템이 잘 나와서 열심히 책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시간에 한 권 정도를 읽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읽어야 하고 왜 이렇게 읽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걸 이제 뭐 요런 책을 또 썼죠. 열심히 썼죠. 그래서 책 쓰기 강의를 한 2시간짜리 강의를 해요. 이게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로 글쓰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반복량을 채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글쓰기 하는 방법의 이제 하나더라고요. 이게 1시간 요게 한 1년 정도 썼다면은 요게 한 달 만에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책을 쓰면 되는구나.' 그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또 이제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요 1시간 한 권 읽는 방법에 대한 뇌신경 연결 가이드북이 요 책을 이제 하나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제가 뭐 '글쓰기 연습은 또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했는데 책을 쓰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 책을 사람들은 안 봅니다. 이렇게 안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보게끔 인제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 주변도 없고 말하는 데 이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말을 쪼끔씩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로 반복량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한 번씩은 인제 뇌신경 연결 주제로 이제 다양한 이제 강의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연습량도 쌓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 컨택 지점을 좀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도 인제 1 명이 오면은 강의를 했습니다. 2 명이 오면 강의를 당연히 했고요. 3 명이 오면 당연히 했고 0 명을 모으면 못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강남역 근처에서 1 명이 오면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배가 불러서 1 명이면 안 하고요. 한 10명 정도 모이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독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도 이제 저의 생쥐 실험군인데 저조차도 생쥐고 이제 아들도 생쥐인데 열심히 이제 체스를 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체스에 두는 것도 조그맣게 작은 목표를 세워서 반복량을 채우는 그 시스템이었어요 결국엔. 결국엔 그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 태극마크도 있죠. 태극마크가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가 노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대표 체스 국가대표가 돼서 하여튼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요게 수학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이 수학 공부하는 장면도 이것도 결국 작은 목표로 반복하랍니다. 작은 목표로 반복하라. 작은 목표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반복량을 뭘 해야 되는 까 수학에서의 반복은 뭘 타겟으로 해야 될까요? 미지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는다? 사고력이 느는 겁니다. 작은 목표, 내가 미지의 문제, 내가 못 푸는 능력 한계 이상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를 향해서 생각하면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의 힘이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구조가 뭐냐면은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는 건 뭐냐면 피드백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연습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생각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아이가 꽤 수학을 잘합니다. 지금 고2인데 지금도 잘해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학원 없이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하여튼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꽤 잘하게 됐어요. 고등학교부터 이제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버전은 뭐냐? 생각은 날카로워졌고 그다음 건 뭐다? 근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사실은 이제 빨리 푸는 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빨리는 뭐죠? 문제를 보자마자 빨리 푸는 것도 양을 채워야 돼요. 그 양을 채우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생각으로 시간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처음 보거나 어려운 문제는 그 시간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뭐 1 문제 2 문제 뭐 10 시간 뭐 24 시간 뭐 푸는 게 아니고 한 1 시간 안에 뭐 몇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 구조라서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간 확보하는 게 또 이게 또 수학 문제 우리나라 시험에서의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이제 훈련에는 또 필요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과외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띵크 수학이라는 그런 가이드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제가 가이드했던 그 뇌신경 연결 작업으로. 요거는 이제 영어, 영어 말하기 작업을 제가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열심히 예전에는
영어를 잘 못했었는데 지금도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구조를 조금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영어 말하기를 이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동 기억. 여기도 작은 목표를 반복하라. 작은 목표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만들고 만드는 피드백이 있는 구조. 선생님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내가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었는지 이 두 가지를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화 영어를 했던 거고 그 전화 영어 플러스 또 하나 내가 문장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뭘 한다?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글을 영어로 만들어서 그 영어를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내가 체크를 하는 시스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돌렸더니 굉장히 많이 빨리 늘었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몇 등까지 하고 있느냐 항상 묻고 조금씩 그 등수 선생님이 이제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올리는 그 재미를 동기부여로 좀 삼았었죠. 저의 동력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었었죠. 열심히 여러 계속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가 사업도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새 가설을 만든다. 이게 린 스타트업인데 그래서 저도 이 물건을 만들고 팔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가능하다. 그래서 크랩 아카데미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뭐 강의 사업이기도 하고 이제 자기 개발 사업이기도 한 그런 회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책도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뭐 영어라든지 골프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제가 했던 것들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 상품을 또 파는 그런 구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만들었고 그다음 목표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는 뇌신경 연결입니다. 그 목표를 만드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주 해라, 오래 해라, 선명해라, 강렬하게 시각화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목표도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해야 되고 오래 하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목표를 만드는 뇌신경 연결 작업량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기억량을 반복량을 쌓으면 내 머릿속에 목표가 깊게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하자. 그냥 목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 그, 그분 누구지? 김승호 사장님. 100번 쓰라고 하잖아요. 목표 100번 쓰기.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 목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 뇌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으로 목표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목표도 연습의 대상입니다. 목표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 자체를 만드는 것에도 사실은 연습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기도 사실은 연습을 유지할 때도 동기가 필요하지만 동기 자체도 사실은 연습의 대상입니다.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를 동기 자체에다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 자율감,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몰입감, 내가 할 만한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목적감, 이 일이 내 삶에 실제로 목적적인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 이게 바로 목적 또는 동기에 대한 약점 조각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만족시켜야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 자체도 사실은 연습의 대상이다. 서로 막 대먹임이 되는 거죠.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목표가 또 있어야 되고 목표와 동기부여 자체도 사실은 연습의 대상입니다. 왜? 다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도 뇌신경 연결이고 목표도 뇌신경 연결이고 연습 자체도 뇌신경 연결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이 좀 이렇게 막 도는 것 같이 느껴지시면 잘 고민해 보시면은 습관, 신호와 반복 행동을 반복하셔야 된다. 의지도 사실은 그냥 의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충동을 입혀서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와,
의지력이 대단하다. 너는 의지력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아닌데 나는 충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건데 어떻게? 좋은 거에다 의미 있는 것에다 충동을 입히면 그걸 향해서 내가 그냥 충동대로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의지력이 대단하다, 억제력이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창의도 뇌신경 연결입니다. 재료와 연결, 재료도 뇌신경 연결이고요. 연결도 뇌신경 연결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 일단 넘어갑니다. 예, 예. 경험도 뇌신경 연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무슨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시간과 공간의 해마에 얽혀져서 어딘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 저장된 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도 사실은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경험한 아픈 기억, 힘든 기억도 소환해서 이걸 잘 만지면 경험도 소프트해질 수 있습니다. 왜?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도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넘어갑니다.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여기 마음 멘탈 클리닉이라고 하는 상품도 이제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이제 팔아봤죠. 한 3개월, 한 달짜리 프로그램 한 3-4번 정도 이렇게 팔아서 이제 돌아갔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지를 모아서 3-4달 돌려봤는데 이게 괜찮아요. 네, 저도 이 구조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요. 믿음도 뇌신경 연결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 중에서 내 미래에 성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시간상 IQ하고 기억력은 나의 미래를 성공을 돕지 못합니다. IQ하고 기억력은 내 지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 내 지능과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인드, 회복 탄력성, 실패에서 회복하는 능력, 그립, 어, 끝까지 하는 힘이죠. 자아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는 느낌, 낙관성, 내 미래는 밝다는 느낌. 나머지 두 개는 지금의 능력이지만 요 나머지 것들은 나의 미래의 능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믿음의 뇌신경 연결입니다. 그 믿음의 뇌신경 연결은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미래에 있는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 좋은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이 있고 나쁜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겁니다. 좋은 뇌신경 연결, 좋은 믿음은 강화해야 되고 나쁜 뇌신경을 만드는 믿음은 이제 없애고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점이 뭘까요?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의 기준점은 뭐냐? 그 기준점은 나의 그 믿음이 나의 반복을 돕는가? 내가 반복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그거를 폐기해야 할지 아니면 강화할지.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믿음도 바뀝니다. 믿음이 뇌신경 연결이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게 급훈인지 가훈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연결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뇌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된 요 믿음까지 가셔야 강력한 구조가 나옵니다. 뇌신경 연결, 눈에 보이는 그리고 과학자들이 명확하게 과학적 실험으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는 굉장히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신경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그 반복량을 쌓는 가장 강력한 나의 기초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쌓으면 된다 안 된다? 마구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연결 공식 작은 목표로 반복하라. 작은 목표는 어떤 구조?
작은 목표는 하나,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그런 구조. 뇌신경 연결, 반복하고 피드백 받는 그런 구조. 그리고 반복할 때 동기부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빠르게 그 반복량을 쌓는 그 구조로 제대로 반복하는 그런 조그만 뇌신경 연결을 향해서 그 반복량을 쌓게끔 하는 굉장히 날카롭게 타겟팅된 내가 원하는 약점 파트만 타겟팅해서 그 양을 반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뇌신경 연결 반복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을 뇌신경 연결 그물망 짓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작은 목표로 반복해라. 약점 파악과 피드백 설정, 동기부여와 시스템이 같이 가는 구조다. 자,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겼죠? 토끼가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겼죠. 그런데 거북이가 되고 싶죠? 아닙니다. 저는 거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우화는 사실은 거북이가 되기 싫게 만드는 그런 우화예요.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이 우화는 사실은 노력을 폄하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아무리 거북이가 열심히 해도 얘가 낮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에 따라서 얘는 지고 이기기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번 낮잠을 한번 안 자볼까요? 그러면 얘는 필패입니다. 필패. 이런 우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화가 폐기해야 합니다.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래서 결국 거북이는 닌자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 노력 양쪽으로 튀는 토끼 같죠?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닌자 거북이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십시오. 자그맣게.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좀 오버를 했는데요. 그래도 뭐 지금 제가 뭐 한 10분 정도만 뭐 5분 정도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모이셨으니까 먼저 바쁘신 분은 뭐 나가셔도 되고요. 뭐 말씀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예,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 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뇌신경 세계에서 책을 혹시 뭐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연습 디자인을 뇌신경 연결 디자인을 쌓아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거나 뭐 그런 부분 있으면은 잠시 조금 제가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어렵게 모인 시간이니까 조금만 제가 저자 톡을 조금 강연 말고 질문 톡을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또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세.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믿음이 반복을 돕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믿음이라는 게 이를테면 뭐 긍정 확언이라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하고 통하는 겁니까? 그 그것도 믿음 통하죠. 예. 어떤 믿음을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긍정 자, 요거 한번 확언 같은 거?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은 성장 마인드셋. 이게 뭐냐면은 지능과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지능과 재능이 고착되어 있다. 고착 마인드셋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지능과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전할 수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향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할 마인드셋이 되는 거죠. 근데 고착 마인드셋, 지능과 재능이 고착되어 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고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팅이 머리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하거나 반복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그럴 필요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요 정도까지만 클 수 있는 사람인데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나의 지능과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지능과 재능을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짜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하는 어떤 벽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벽조차도 사실은 내가 명확한 믿음 세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벽을 어떻게 깨지? 라고 지능과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 벽을 바라보면 이 벽을 깨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벽이란 걸 만납니다. 그 벽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벽을 깨기 위해서 다시 또 고민을 할 것이냐. 이게 또 믿음의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뇌신경 연결이라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그래서 그 믿음도 만질 수가 있어요. 좋은 믿음 세계를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믿음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인데, 이 돌고 도는 거 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릿이라고 하는 것도, 그릿은 이제 열정적 끈기 있는 열정, 끝까지 하는 일, 투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에디슨 같은 경우는 뭐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그릿 끝까지 하는 그 행위를 못 합니다. 근데 에디슨 같은 경우는 어떤 믿음이 좋다, 지금 전구가 안 켜지는 걸 하나하나 발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양을 채운 거죠. 반복량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네, 세팅에서 받았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뇌신경 확인해 볼게요. 연결이다. 예? 네, 이상원님. 잠깐만요. 네, 처방전 있고요. 예. 예. 잠깐만요. 김경호 선생님,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뭐 혹시 네. 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네네. 충분히 네, 그 넘치게. 믿음이 뭐 종교적인 믿음, 뭐 저는 아니 종교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네. 저는 뇌신경 연결 이 세계가 굉장히 그 믿음까지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있구나. 나의 뇌는 변화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기가 참 편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뇌신경 연결 과학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신심을 다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구조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뇌신경 연결의 세계를 명확하게 공부하고 알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말씀이라면 평소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뇌신경 연결 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일상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그것 또한 이거는 이제 긍정하는 그런 세계인데, 감사 네, 훈련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하면 된다라고 믿는 그런 거하고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건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연습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보통 음. 사람들은 나는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야 또는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갈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만 내가 이 뇌신경 훈련을 열심히 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음. 믿고 그 긍정화할 수 있는 훈련을 세팅을 해서 그 양을 채우는 그 훈련까지를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 내가 난 부정적인 사람이야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우울한 상황이고 우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 내가 지금 뇌신경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이제 힘든 상황으로 내가 자꾸 해석을 하는 건데 이 해석 연습을 내가 하면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긍정적인 뇌신경 연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음. 그 마음가짐으로 그 훈련량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갈 것이야. 그리고 그 음. 양을 채우는 거죠. 그게 음.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 내 인생은 그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신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탁 칼로 잘리는 게 아니고 그 멈추는 게 흐름을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패스하셨는데 연극, 번호키, 운전, 책읽기, 말하기에서 번호키를 지금 예. 어떤 의미인지 번호키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사를 가서 세팅을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번호를 처음 누를 땐 어떻게 누르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누르죠. 그리고 네. 누르고 또 누르면 서서히 빨라지죠. 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누르던 것이 음. 어느 순간 다다닥 하고 몸은 집 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동으로 누르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빨라지다 보면 자동으로 누르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지나서 장기 기억을 지나서 자동 기억 수준으로 자동이요. 넘어가는 거죠. 아, 그게 긍정 연극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훈련도 모든 처음에는 예, 긍정 음.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마음 멘탈도 처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에 자꾸 주의를 집중하는 게 우리 음. 본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것을 자꾸 바라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음.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을 바라보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그렇게 네, 단기 기억, 장기 박사님하고 기억, 자동 네. 기억 수준까지 넘어가자. 그 음. 훈련을 쌓자. 그게 그러니까 긍정 지금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감사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음. 예. 예,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군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예, 예. 그 반복량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다 가요. 제가 긍정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훈련도 가는 거고요. 음. 뭐 생각하지 못한 제가 여기서 예시까지 다 이제 보여드리지 못한 책에서 내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이상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음. 모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제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뇌신경 연결의 모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네, 감사합니다. 반복과 연습 얻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비전공 화학 공부를 하려 합니다. 지식이 없는 어려운 과목을 뇌신경 연결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지식도 조그만 뇌신경 연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공부법에 관련된 책을 좀 쓰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써놨고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지식 덩어리들이 있어요. 화학으로 치면 그 내가 알아야 되는 지식 덩어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식 덩어리들을 모르고는 내가 화학을 전공을 했다고 말을 못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중요한 지식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 지식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채우는 거예요. 이 지식 덩어리, 이 지식 덩어리 하나 외울 건 외우고 기술을 익혀야 될 건 익히고 생각보다 기술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공부 이런 거면 사실은 뭐 속담 이런 건 외워야 되는 거지만 독해 능력 이런 거는 기술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고 열심히 그 양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하고 주제 찾고 이런 것들은 뭐 순간적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연습 훈련량을 쌓으면 그게 내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올리기가 어려운 게 그 양을 채우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국어 공부는 결국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예, 그 심플하게 가시면 됩니다. 지식이냐 기술이냐. 기술은 더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 반복량을 더 많이 쌓아. 말하기도 사실은 우리가 단어 공부만 하면 말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뭐 저학년 애들 말 잘하잖아요. 고급 단어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급한 단어로 돌려서 막 이걸 이 자동 기억 수준으로 말을 단어와 단어들이 연결하는 게 자동화가 돼서 그게 내 기술이 된 겁니다. 그것도 기술입니다. 영어 말하기도, 국어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양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식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되는 것을 구분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지식이 됐건 기술이 됐건 지식은 알아가는 거고 기술은 익혀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양은 개인차가 있겠죠? 채워야 할 양. 그렇기도 하고요. 시스템으로 공부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한 권에 몰아놓고 관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는 게 뭐냐? 이 지식이라는 거,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 외웠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외우고 다시 또 사그러들고요. 근데 한 곳에 몰아놓으면은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그러들고 이게 사그러들고 다시 한번 요거를 넣어주는 거죠. 바람을 불어서 이제 불꽃이 이제 타오르게끔. 그래서 지식 불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공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한 곳에다 몰아놓고 아 이게 꺼졌네. 이거 다시 한번 넣어주고 바람을 넣어주고 해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이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장에 있는 모든 불꽃이 최대화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공부하는 이제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권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고 내가 모르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 까먹습니다. 불꽃이 사그러듭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부를 정의하고 기술은 익히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노래를 잘하는 것과 같은 부분도 뇌신경으로 발전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노래방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노래 수준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열심히 연습량을 쌓은 거예요. 국민 모두가. 뭐 때문에? 노래방 때문에. 이 노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가 절대음감 뭐 이런 건 타고났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음감도 이제 심리학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명하게 열심히 연구한 앤더스 에릭슨 그분이 얘기하기에 절대음감은 만들 수도 있고 타고난 게 아니다. 실제로 만들어진다. 어렸을 때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애들은 절대음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댓 명, 10여 명이었나? 하여튼 20여 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절대음감을 만들었어요. 100%다 만들어집니다. 연습량을 정교하게 연습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쌓으면 됩니다. 노래도 됩니다. 물론 이 피지컬적인 건 있겠죠. 조금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내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근육이라서 근육량을 이제 훈련하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물론 베이스 어느 정도는 이제 타고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요런 음정이나 이런 박자 이런 거는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늡니다.
분명히 늘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30분을 조금 오버를 하긴 했는데 예, 질문이 이 정도까지 있으신 걸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하여튼 제가 처음 스몰 윈이라고 하는 이제 책 제목으로 처음 오늘 강의를 했는데 뭐 요 강의도 이번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계속 업버전 할 겁니다. 조그맣게 반복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구조가 제 구조이고 그게 뇌신경 연결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이제 조금만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고 목표를 잘게 쪼개시고 그 목표 중에서 약점 부분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그 반복량을 집중하시면 그 약점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약점을 또 강화. 그 여정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믿고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후기 제 카톡방에 남기시면은 제가 오늘 만든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